이른바 세관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지휘하게 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관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이끌게 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공무원은 인사 발령에 따르는 것이니 독배든 성배든 주어진 일 마다치 않고 잘 감당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인사 발표 때처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검장 보임 당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는데 이번 역시 수사외압 폭로의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이 공정성 의심을 제기한 그 수사팀 중간에 합류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등의 걱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과 친하니 지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실상을 폭로해온 임 지검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7일 내부 고발자인 백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해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우려와 수사팀에 대한 우려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잘 감당할 테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앞서 21일 대검찰청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검 6개월 이상 앞선 2023년 2월 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도 공범들을 출국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3년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가서 공항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3명 도망간 사람들을 출국 금지를 안 시키고 안전하게 내보내 줍니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최근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해보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죠. 그게 전형적인 마약 수사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스트레이트는 먼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 마약팀 검사들이 왜 인사 조치됐는지 대검찰청에 물었습니다. 대검 측은 정기적인 인사 발령이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이 왜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출국 금지하지 않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해당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에서 전면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지난해 7월 좌천성 발령을 받으면서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용산이 불편해한다며 압력을 넣었다고 지목된 경찰서장은 서장 부임 6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고 지난 2월엔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에 대해 물었던 최병로 경무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자신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보이자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청 세관부장 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하지만 조 경무관의 전화 내용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중앙징계위에 넘겨진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33명 중 징계를 피해간 사람은 조 경무관이 유일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문 경고에 붙여졌는데요.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경찰 간부인 조병로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봐줬다. 누군가 뒤에서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한 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한 인물이 조 경무관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 전 대표가 조병록 경무관의 승진을 돕겠다는 녹취가 나온 겁니다. 하여간 좀 있어봐. 내가 그것도 하고 오늘 그 병록권도 연락이 와가지고 병록권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그게 누구였죠? 조병록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예술이다. 네.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유명해진 이른바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 이 대화방 멤버였던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 쪽에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대체 이종호 전 대표와 조병록 경무관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조 경무관을 모른다며 멋쟁 해병 대화방 다른 멤버에게 그 이름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네들이 좋은 사이니까 그러니까 진급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적에서 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이트는 이종호 씨가 자신에게 조 경무관 이름을 알려줬다는 대화방 멤버 송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송 씨는 이종호 씨의 해명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경무관 역시 이종호 전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무 경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종호 대표나 송모 전 강호차 직원이랑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 경무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약 3주간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추천했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가 조병로를 아예 모른다면 그 사람을 뭐 별을 2개를 달아주니 뭐 하느니 하는 이야기 자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조병록,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권 교체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지 3일 만에 대검찰청은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과 전 정권 최고 권력의 개입 의혹, 그 실체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합동수사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